자, 안녕하세요. 이제 늦은 밤인데, 이제 내일, 아니, 이제 오늘이 되겠네요. 이제 오늘,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하고, 또 내용을 또 그 의미들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저로서도 뭐 판단은 서지는 않습니다. 나름 그 의미를 두고 진행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뭐 학기를 마치면서 크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은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조금 더 음, 의미 있는 뭐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장자를 또는 맹자를 또는 논어를 주역을 음, 시경 뭐 이런 책들을 동양 고전들을 음, 한번 뭐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논어를 또 읽어보고, 그죠? 주역을 뭐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뭐 장자를 한번 읽어보고, 맹자를 한번 읽어보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고전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내일 이제 화요일인데, 오늘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월요일 수업이 계속, 어, 휴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해서 늦게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또 이제 녹화를 해야 되니까,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줄 장자를 지금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음, 목이 조금 시원치 않아도 좀 이해를 하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어, 아들 이제 석방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뭐, 다들, 자식도 이제 장성을 하면 다 떠나야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방이 가끔씩 제가 머무른 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장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자는 그 전국시대 인물이에요. 전국시대 인물. 우리가 이제 공자와 맹자 이렇게 했을 때 공자를 춘추시대 인물이라 하고 맹자를 전국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아에서 이제 공자와 맹자가 그 나름의 이제 학맥을 쭉 이어가죠. 어, 이 맹자와 대척점에 놓여 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순자인데 이 순자는 이제 공자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면서도 심성론에 있어서 좀 완전히 다른 극단점에서 이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공문에서 이제 축출이 되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맹자는 이제 공자의 학설을 이어받은 성선설이 되고 이 손자는 이제 사실 뭐 맹자보다 학문이 뭐 더 뛰어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인데 그 맹자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동양에서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맹자와 순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이 반대점에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제 순자의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악설이라 이렇게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나로서는 성악설이 아니라 성불선설 이제 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악설보다도 이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성선설이기보다는 성악설이기보다는 성불선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본성은 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육아에서 성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성선의 이제 반대점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순자죠. 근데 이 악선 이렇게 대척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악하게 되면 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악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으로 가겠어? 물론 이제 여기 악이라고 하는 요거는 아심이라고 해서 두 번째 마음. 버그마자에다가 마음심자 해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의 마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의 마음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해 있었고 인간이 이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마음인 요 아심. 자, 이 우리가 요거는 버금아자잖아요. 두 번째 버금아자죠. 아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이제 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이제 실제로 놓는 게 아니라 뭐 내 생각에는 악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불선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선하지 아니한 마음이에요. 그죠? 선한 마음, 선하지 아니한 마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하지 아니한 것이 선으로 갈 때는 간단해요. 안 입을 자만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안 입을 자만 없애면 선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 입을 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이고, 수양을 하는 것이죠. 이 악을 완전히 없앤다? 라고 이를 본다면, 없앤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보니까 요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면
요것만 존재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마음인 이 선한 것과 두 번째 마음인 이 악한 것, 선하지 아니한 두 번째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실제 우리 공부거든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마음,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경험하고, 그죠? 이 경험이죠. 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인식. 그래서 이 인식과 경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어떤 생각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자리하게 될 때, 요게 이제 마음자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음이 인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실제 요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라고 말하는 요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마음이 첫 번째 마음과 똑같은 방향일 때, 똑같은 모습일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불선이다 이렇게 보면 아니 불자만 없애버리면 이것만 없애는 노력을 하는 이것만 없애는 노력이죠. 없애는 노력이죠. 이것만 없애는 노력, 아니 불자만 없애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요게 없어지면 바로 두 번째 마음이 선이 되고 첫 번째 마음도 선이 되어서 요 두 개는 똑같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승으로서의 가르침, 아니면 책을 통해서의 가르침, 책 중에서 이제 고전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 즉, 이전에 먼저 깨달았던 이 성각자, 그죠? 이 성각자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고전을 통해서, 그죠?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갖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마음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이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이제 이 맹자와 공자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육아의 학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는 춘추 시대를 살았고, 맹자는 전국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육아의 반대편에 있는, 즉, 이제 공자의 시절에 이제 은자가 있었거든요. 은자. 즉, 노장사상가들. 이 은자들로 대표되는 이제 노자를 따르는 무리들, 은자, 이렇게 되죠. 노자를 따르는 무리들, 은자가 되는데, 이 은자가, 논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자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공자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공자를. 그래서 이제 이 공자와 노자는 춘추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되고, 맹자와 이 장자는 바로 이 전국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아에 있어서 공자와 맹자가 있다면, 노장 사상, 그죠? 무의자연설, 자연으로 돌아가자. 유럽에서는 잔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양 철학자가 잔잔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이 노자가 바로 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 속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자의 경우에는, 아니, 짐승들이 살고 새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 없지 않느냐? 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동물과 같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은자의 삶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동물과 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인간 세계가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혼란하다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긍정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 올바른 정치의 꿈을 가지고 오늘 또 제후들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꾸짖어요, 원자들은, 노장사상가들은. 자, 그래서 공자의 경우에는 어, 춘추 시대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같은 시대에 이제 노자가 살았죠. 그리고 맹자가 전국 시대를 살았다면 바로 이 장자가 바로 전국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는 노자를 이어서 노장 사상을 완성을 하게 되죠. 맹자는 공자를 이어서 유학의 사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후대로 가서 이 완전히 신유학,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차원의 유학을 재정립해 나가는 인물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제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정호 형제와 함께 이 주희 선생이 바로 이 유학을 유학 사상을 다시금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하게 되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노자 다음에 이제 장자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노자 장자가 이야기했던 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노자의 경우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해서 도라고 할 때 그것은 원래 말하고 있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 도를 도라고 말할 때, 이 도라고 할 때 비상도는 안일비자의 상도, 늘 우리가 말하던 그 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라고 하는 순간 이 상도, 늘 말하던 1번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도에 대한 부분, 도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할 때, 도라고 할 때, 가도죠. 도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순간, 요 2번 요 도는 1번 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잘못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도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도, 가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요거를 가만히 놔두고 요 가도 그러지 말고 원래 요 모습대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 노장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요 도다. 이렇게는. 그래서 변화시키지 않는 것. 자연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인간의 삶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도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뭡니까? 원래 말하던 1번 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때 이 보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죠?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발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죠? 자연을 개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노장 사상가고 개발하자 제대로 이게 유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치로 새롭게 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된 상태의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 쉽도록 편하도록 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바르게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바로 이제 노자가 말한 자연 그대로의 부분, 자연은 늘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자에 오면 이 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뭐냐면 장자는 도,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 행지, 가야 한다. 도는 행지, 가야 된다. 도, 행지, 그래야 성, 이루어진다. 이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행지,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이 도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이 노자의 이 도, 가만히 놔두어라. 그죠? 가만히 놔두어라. 라고 하는 이 도와는 약간 다른, 도는 가야 된다.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장자의 도는 노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 그러니까 행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하는 이제 행위의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장 사상도 노자에서 장자로 오게 되면 약간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요 장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공자와 맹자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살았다면 노장 사상가인 노자와 장자가 바로 이 공자와 맹자의 관계와 같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를 이야기할 때 노자, 장자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전국시대 인물이에요. 전국시대 인물입니다. 전국시대 인물이고 장자의 생각은 진인이 되는 것이 장자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완전하게 자유 독립을 얻어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 무의자연, 예.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인이라는 진정한 이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어떤 모습은 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초연하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 세계, 나 아닌 이 대상이죠. 대상.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뭐냐면 가히 알 수가 없는. 그냥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자연이다. 불가지의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경험하고 인식하는 어떤 일반 개념적 인식과 이 가치 판단,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 세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잣대, 인간의 잣대로 세계를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이런 어떤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가장 지켜나가야 할 바른 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냥 육아의 도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찾아가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아의 도라고 한다면, 노장 사상가, 장자의 도는 뭡니까? 무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에 동화되었고 융화되고 그냥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이 육아와 노장 사상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이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 자연 속에서 세상을 잊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근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서로 얽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세계의 일부이고 인간도 세계의 일부예요. 육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은 자연의 것을 끌어와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연을 의미 지어서 그것을 내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그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 노장 사상과 장자의 자연은 뭐냐면 끌어오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존재하고 자연이 그냥 자연도 그냥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은 서로 얽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자연이라는 거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만물 일체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다. 자연도 인간도 세계 속에서
하나의 의미로서 그냥 이제 그냥 존재하는 거죠. 자, 이 장자에 의하면 모든 차별이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뭔가 조금 아니까 여기에서 뭐를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저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유한한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자, 장자는 모든 차별이나 변화가 결국 인간의 어떤 지식, 이 알량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쓸데없는 시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삶으로 나아가고 뭔가를 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차별이나 변화가 없는 그냥 자연 속에서 일부러 살아가는 모습들, 뭔가를 알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자,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실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지식의 한계라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얼마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장자가 생각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비 같은 것들을 아예 버려버리고 놓아버리게 되면 결국 자연과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나비와 장주라고 하는 나비와 이제 자기 자신이죠. 장주라고 하는 예화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자,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비가 되어서 있고 젖꽃을 다니면서 논일다가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어. 꿈에서 깨어난 장자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장자가 꿈에요. 나비가 되어서 장자가 꿈에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꽃을 이렇게 노니는 꽃 사이를 노니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자인가? 아니면 내가 나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장자가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로 변한 것을 보았는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꾸면서 장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장자가 말한 이 말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꿈을 꾸다가 나비로 둔갑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나비였던 자신이 인간으로 변한 것인지. 그러니까 나비인지 인간인지 인간인 나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자와 나비는 원래 구별이 있다. 장자는 인간이고 나비는 곤충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둘은 함께 융화되어 누가 누구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지를 바로 물화, 그 유명한 장자의 물화론입니다. 물화. 내가 나인지 아니면 내가 사물인지, 이 사물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물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나를 잊고, 우리가 이제 무심의 경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일부가 되겠죠. 자연을 인식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나를 잊고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이 물화 이후의 장자는 천지와 한 몸이 되어서 무소부재, 있는 바가 없는, 그러니까 있지 아니하는 바가 없는 상황. 그는 이제 조물주와 함께 거닐다가 세속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공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생각들 전부가 이 이제 사실은 세계는 알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불가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세계. 그러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죠? 조금 안다고 해서 아무런 자연 속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 속에서 깃들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뭔가의 가치 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배격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장자가 추구하는 사유입니다. 요게 그것이 바로 이제 물화이기도 하고요. 요 앞에 이야기했던 진인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것이 바로 만물 일체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한공이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던 말인데 이 글을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한공이 어느 날 서재의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뜰에서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이 그것을 보고 일손을 멈추고 황공에게 말을 걸었다. 공께서 읽고 계시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나라 환공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나라 환공 같으면 이 이제 전국 7호 가운데 하나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이 인물은 제나라 항공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관중 잘 알죠? 예, 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을 때, 이 제나라 항공이 이 관중과 함께 대단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 일꾼이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 나부랭이 이러죠. 나부랭이가 이 황공과 비교할 때는 엄청 황공은 그냥 죽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 황공이 어느 날 서재의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뜰에서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이 그것을 보고 일손을 멈추고 황공에게 말을 겁니다. 예. 공께서 읽고 계시는 책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공께서 읽고 계시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이다. 이렇게 이제 환공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수레를 손질하던 일꾼이 그 성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일꾼이 그러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다.
그러자 이제 황공이 이 수레를 손질하는 놈이 성인의 말씀을 찌꺼기라고 하다니. 그죠? 공자의 말씀을 찌꺼기라고 하다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황공이 화를 내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죽이겠노라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자 늙은 일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골대가 헐렁해지고. 자, 이 수레바퀴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레바퀴가 되는데 요 바퀴와 자, 요 바퀴입니다. 자, 요 바퀴를 이어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어주는 거. 요 막대로 이렇게 축이죠. 요 굴대죠. 그러면은 요 구멍에다가 자, 이 축, 요 바퀴 요 축이죠. 요 축이 딱 들어맞아야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헐렁해지고 적게 깎으면 너무 조여서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늙은 일꾼이 이제 하는 말이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골대가 헐렁해지고 적게 깎으면 너무 조이는데 자기가 아들을 가르칠 때 얘야, 여기에는 요만큼 크기로 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 본들 이 아이가 아무리 내가 가르쳐 본들 이 아이가 여기에 제대로 맞추어서 넣는 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아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아들이 이 굴대를 제대로, 이렇게, 예, 깎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으로, 요렇게죠. 더도 덜도 아닌 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이에요. 손짐작.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 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 즉,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 껍데기만 흉내내면 본질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장자의 말이 어려우면 요거 한번 봅시다. 이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제자 중에, 이 공자의 제자가 이제 증자잖아요. 이 증자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말씀인 논어와 그죠? 논어와 증자의 말씀인 대학과 그다음에 공자의 선자인 자가 쓴 중용과 그다음에 이제 맹자가 쓴 맹자 이게 이제 사서잖아요. 그죠? 사서를 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증자예요. 자, 이 증자의 제자 중에 공명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증자에게 배우고 있을 때 3년 동안이나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증자가 이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책을 읽지 않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명선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어찌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읽어봤지만 아직도 다 읽지 못해서 지금 또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뭡니까? 책은 읽지 않고 뭘 읽는다고요? 공자의 삶의 태도와
공자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논어에서 말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이것과 같아요. 본받는다. 본받을 효자. 자, 제가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어찌 제가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읽어왔지만, 아직도 다 읽지 못하고서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뭘 읽고 있어요? 증자를 증자의 삶을 잘 배우기 위한 노력, 즉 닮아, 닮아, 닮아가기 위해서 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이다. 이 독서라고 하는 거죠.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증자가 쓴 책, 이것은 바로 증자의 찌꺼기다. 즉, 증자의 진면목은 바로 증자 본인이다. 증자가 쓴 이 책은 찌꺼기이지, 증자 자신의 어떤 모습이, 요 모습이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공명선의 얘기입니다. 요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이 늙은 일꾼의 얘기라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인의 찌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 조금을 알아가는 것,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밖의 세계, 훨훨 살아 뛰는 진짜 책의 세계.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스승의 모습은 그 자체가 바로, 어, 자세히 읽어야 할 최우선 필독스다. 이렇게, 스승의 모습이 바로 책이다. 스승이 바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책이 아니라 뭡니까? 펄펄 살아 뛰는 진짜 책이 바로 스승 본인.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가 말한, 이 말 이해 가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죠?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 한 사람이 진짜 최고의 어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배워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추구해서 결국 뭐가 되어야 한다? 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을 닮고 싶은, 그죠? 여러분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스승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어른이 발라야, 지도자가 발라야 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야 뒤따르는 사람이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 이 책처럼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갖고 가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처럼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말고 음, 여러분들은 어,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예, 우리 세대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둘째 시간이죠. 둘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